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실질적이고도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집엔 절대로 시집가지 말라는 그런 시댁. 바로 저희 시댁이 그런 시댁입니다. 가난하고 시어머니 남편의 친부와 이혼하셨고, 재혼하신 시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고, 지금 결혼 8년 차인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 버겁고 무겁기만 합니다. 남편을 보면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요. 제게는 다시 없을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그런 남편인데 남편의 본가만 생각하면 정말 속이 터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합의 이혼을 원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돌리기만을 바라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만을 보면서 그냥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가차없이 뒤돌아서야 하는지를요. 마음을 굳게 다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보면 미련이 남아있긴 한가 봅니다. 현명한 고견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이혼하자.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렇다고 당신한테 당신 어머니를 버리라고 할 순 없잖아. 천류는 끊어 놓을 순 없는 거니까 그냥 나를 끊어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는 당신이랑 이혼을 할 수가 없어. 정말 당신한테 면목 없지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건 당신이 내 옆에 있기 때문이야. 당신까지 없다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단 말이야.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없어. 합의 이혼? 절대 안 해. 정 이혼하고 싶으면 나한테 소송을 걸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테니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소송 걸 수 있냐고. 8년 동안의 결혼 생활 우리 부부만 놓고 보면 그저 행복하기만 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 하겠지만 시댁 문제만 끼면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둘이서 투닥투닥 거리게 되더라고요. 우선 시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시어머니가 일을 하시지만 60 후반의 여성의 몸으로 시아버지 요양병원 비용 지불할 능력 요원한 상태죠. 그래도 한 1년간은 남편에게 얼마간 돈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제게도 따로 전화를 걸어서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고 최대한 열심히 벌고 있는데 시기가 이래서 점점 일감이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기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만 힘든가요? 솔직히 지금이 더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려고 하는 시어머니 노력에 감사했고 연세 드신 분이 나가서 일이라도 하겠다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서 짠함까지 느꼈었죠. 그런데 딱 1년이더라고요. 1년. 지금 시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지 3년 차입니다. 더 이상의 지원 없고 따로 돈을 보내오지 않는 연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 저는 그리 생각했어요. 남편의 친부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남편으로 사신 시아버지인데 왜 그 뒷수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뒷수발을 함으로써 왜 내 남편이 내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건가? 책임감 결여되어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시어머니. 그때부터 곱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참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시아버지 지금 가망 없으신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냥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병원에서 말하는 모든 치료를 시어머니는 동의하고 계세요. 그럼 그 치료비는 누가 감당을 하냐? 네,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 건에 대해 말을 좀 꺼내려고 하면 눈물부터 보이십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서럽고 한스럽다고 하면서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자기의 인생은 점점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꼬이기만 하고 어려움만 닥치는 것이냐고요. 착한 우리 남편, 효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호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에는 답답한 마음과 짜증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시어머니 횡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시어머니가 좀 눈치껏 알아서 당신께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럼 적어도 말이라도 조심하실 테니까요. 아무 말 안 하고 화를 내지 않은 남편 옆에서 저는 매일매일 속을 끓였었는데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는 기름과 물 같은 존재니까 사이좋은 고부간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 지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자. 어떤 며느리라도 지금의 시어머니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서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나서질 않는데 제가 나서는 건 주제넘는 짓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당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끝이 있고 정도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선을 넘는 순간 그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 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었죠. 지금 저희 시어머니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재혼을 하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하니 한 15년 정도는 넘은 듯 합니다. 임대 아파트가 그런 게 있더군요. 장기 거주자들에게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그 아파트 명의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편으로 돌리고 싶다고요. 그리 한 5년 정도면 제한이 풀려서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리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고생하는 자식들을 위해 이거라도 주고 싶다면서요. 이렇게만 들으면 어떠신가요? 밑돈까지 내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같으신가요? 그럼 우선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듣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그 임대 아파트의 위치는 경기도 외곽 중에 외곽이 있습니다. 입지는 정말 마음 크게 써서 좋다고 할게요. 지하철까지 가려면 한 20분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요. 그 마을버스의 정류장이 그 임대 아파트 바로 앞에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교통편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세요. 게다가 바로 앞에는 산입니다. 바로 산 아랫자락에 있어서 공기 또한 탁월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최근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연일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산자락 아래에 있는 아파트라 문 열어놓으면 좋은 공기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임대 아파트 명의를 남편에게 돌리면 소유주가 남편이 되는 것이니 자신의 안위를 좀 보장해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다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달랑 이 임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남편 명의로 돌려버리면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없고 믿을 만한 구석도 하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저희 보고 자신을 좀 보살펴 달라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와 자신의 노후 보장을 맞바꾸자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자가가 있는 상태고 지금 저는 친정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두 채의 집이 부담되어서 동생에게 제값 주고 팔아버려야겠다 마음먹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오라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 욕심나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거 빼앗아 올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 명의는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명의 변경이 가능한 건데 가망은 없지만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의 명의를 빌미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것 또한 저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요구사항 들어줄 이유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 아시나요? 너무 당당한 거요. 저런 요구사항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이언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나는 다 내어주는 거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니들한테 다 줄 테니까 그럼 니들의 나의 안위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 내어주는 것하고 덜렁 하나 가진 사람이 전부를 내어주는 것하고는 마음 자체가 다른 거야. 너 며느리 사돈들이 뭐 아파트 증여해줬다고 했을 때 나 솔직히 기분 좋진 않더라. 그걸로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사돈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내가 지금 내어주는 집하고 비교한다면 한 10채 정도는 더 내어주셔야 비등비등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내 집 우리 아들한테 줄 테니 니들 목 챙겨가는 만큼 나를 좀 책임져 줘야 하지 않겠니?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는 사람이니까 니들한테 기대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공짜로 나를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고 챙겨달라는 거잖아. 이 정도면 염치 있는 그런 시엠이 아니냐?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옳은 말이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 어떤 시어머니보다 자식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어머니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용돈은 얼마, 별도로 생활비는 얼마를 운운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시아버지 건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더라고요. 오직 지금 우리 부부가 당신만을 지원하면 끝인 그런 자식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를 잊은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 시아버지 병원비 지원도 우리 부부가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고약한 분이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이 양반은 자식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만 편하면 되는 양반이었구나. 이런 사람이 엄마고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라면 이 사람의 자식인 남편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도망을 가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 하는 도중도중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염치라는 단어를 밥 말아 먹은 사람 같았거든요. 눈치까지 없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들, 아들을 부르며 대답을 재촉을 했고 남편이 아무 대답이 없자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라라고 했다가 바로 아가라고 엄청 따스한 목소리로 그리하겠다라는 대답을 갈구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안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면 시어머니가 긍정의 사인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니, 저희는 그 집 필요 없어요. 지금 어머니 아들 얼굴 안 보이세요? 난처해하는 어머니 아들의 얼굴 표정이 안 보이시냐고요. 뭐가 난처해? 집을 준다는데 왜 난처하니? 기분 좋아야 하는데. 아들, 너 뭐 무슨 일 있었어? 뭐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면 네 마누라랑 싸웠냐?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 정말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아들 얼굴이 왜 이런지? 아, 어머니. 좀 제발 아기 좀 살게 좀 두세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죠? 친부도 아닌 새아버지 병원비 다 대고 게다가 이제는 새아버지 돌아가시면 집 내어줄 테니 내 노후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친모. 어머니가 이 사람 상황이면 지금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아니 왜 집 주잖아. 집 니들이 가져가라고. 사돈들이 준 집은 좋아 있으면서 내 집은 싫어? 내 집도 좋은 집이야. 거기 비싸게 팔릴 수도 있다고. 아,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아, 싸구려 임대 아파트 넘기고 지금 어머니 노후를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아, 정말 왜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그 집 필요 없다고요. 그 집 따위는 안 주셔도 되는 거라고요. 제가 어머니라면 지금 내 노후를 책임져 다오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일이 없으면 집에서 인형 눈이라도 붙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가 살아서 내가 좋아 재혼한 남편, 내 아들이 건사하느라 고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이런 소리 못할 것 같다고요. 좋은 엄마 아닌 거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정말 나쁜 엄마네요. 저 이 사람 사랑하지만 더 이상 못 살 것 같네요. 어머니 보면 이 사람하고의 미래는 암흑이기만 한 것 같아요. 아니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어떻게 엄마가 그래요? 엄마 맞나요? 엄마가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이렇게나 알뜰하게 써 먹으려고만 합니까? 역시 없는 집안들이 더 한다더니 결국엔 아들 이혼까지 시키는 엄마라니 대단하시네요 정말. 아주 알차게 아들 등에 올라타시네요. 처음이었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한 것은요. 당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아들 하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소리 들었지 않냐고. 나 임대 아파트 산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임대 아파트 살면 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서러운 말 들어도 참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임대 아파트는 집도 아니냐고. 얼른 무슨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임대 아파트를 무시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달라는 시어머니의 당당하고 뻔뻔한 행동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건 당시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편도 제 편도 아닌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난처한 표정만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이건 아니다.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한 저 어두운 굴레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생각이 되어진 거고요. 저는 지금 제 명의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팔아버리려고 리모델링을 좀 해 놓았었는데 짐도 거의 없으니 허전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들이 일목요연하게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무시한 파렴치 않은 며느리인지 아니면 아쉽지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